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치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고요. 오늘은 연준이 선호하는 PCE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을 변곡점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 개최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 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페널티 조항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인데요. 덕분에 어제 우리 시장은 저 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9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있었죠. GDP와 PCE 지수인데요. 이 중 하나인 GDP 지수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 25일에 먼저 발표가 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코인 시장은 또다시 밤사이 좀 잘 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장중에는 6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일부 종목들이 또 배당락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담도 좀 있었는데요.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좀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0.7% 정도 밀려났고요. 26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21% 약보합 수준이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며 움직입니다. 860선 상회하면서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 받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 장비주들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저커버그 CEO가 방한 스케줄을 현재 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요. 어제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XR은 물론이고요. 또 AI 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GI나 HBM 등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장비 땅까지도 이 훈풍이 좀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IT는 대마불사다라고 여러분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을 좀 기대해 보면서 미리부터 좋은 자리에서 선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내일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휴장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일단 휴장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항상 힘을 내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지수가 급등할 거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렇다 급락도 안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폭등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잔잔하게 계속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할 일은 오늘은 없다. 자, 해외 시장을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자, 다우존스. 자, 일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조금씩 그냥 고점에 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PC 지표 앞두고 뭐 눈치 보기라 그러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반도체 지수는 1% 빠지긴 했지만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 올라올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눌려도 됩니다만 잘 눌리지도 않아요, 지금.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눌려도 되거든요. 누르고 또 올라가면 되죠. 근데 눌릴 생각도 안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조정이 기미도 안 보이니까 저도 뭐 여기서 뭐 빠진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빠지는 뭐 조정의 모습이 나와야 조정을 받을 텐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조정은 들어왔다 그랬죠? 조정은 들어왔는데 급격하게 박살나는 조정은 아니고 살살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빠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타격을 주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뭐 해외 시장이 강하니까 어제 그저께 한번 빠지고, 어제 그저께 좀 빠졌죠, 종목들이. 그리고 어제 IT 섹터들 강세, 그 다음에 초전도체주 강세, 자동차 강세, 그 다음에 또 뭐가 강했죠? 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 초강세, 뭐 이렇게 되면서 강한 애들은 잘 갑니다. 뭐 거기에서 저는 계속 IT 섹터가 주도주다 얘기했는데 그쪽 되게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미반도체 주성엔진이 역사적인 신고점 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글로벌 시장 강세,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질 못하고 오늘 소폭 조정 정도는 나오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서 사야 됩니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일단은 정책 수혜주 같은 것들을 사면 돼요. 그리고 바닥주들 사도 되고요. 일단 방산에 대한 얘기도 어제도 그저께도 좀 많이 해드렸을 텐데 이제 수출입은행 그거 법이 이제 됐죠.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그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사 나오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국채로 받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채는 어쨌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나라 망하면 무기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 그러면 국채로 받는 거예요. 그럼 국채로 받으면 국채의 수익률도 쌓여지고 그 다음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으로 바꿔가면 되고. 그러니까 국채로 받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방산 이제 수출은행법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와줄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는 이런 기사죠. 폴란드 18조,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예상치는 10조 정도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수출. 근데 앞으로 이게 18조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배라는 거죠. 일단 호재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판로를 열겠죠. 그러면은 방산주들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방산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원래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하한가 가고 막 급락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뭐 조정 받을 수는 있는데 또 올라갈 것처럼 왜 저는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열심히 산 애들은 외국인들이에요. 개인들은 잘 안 건드려요. 일단 떠 있어서 안 건드리지만 갖고 있는 것도 던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빅텍, 한일단조, 뭐 퍼스텍, 올라간 애들이 없는 애들은 올해 좀 갈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빅텍 조금씩 움직이죠. 한일단조 이것도 바닥에서 슬금슬금 움직이죠. 이제 거래량만 틀리면 될 것 같은데, 퍼스텍도 이제 종고점 돌파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어쨌든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방산주들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미사일 체계가 많잖아요.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에 탑재되는 것도 있고, 뭐 지상에서 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대공, 지대공,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천무, 천궁, 뭐 비궁, 해궁, 현무, 뭐 등등 이런 미사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지금 거의 3%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사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제 방산주들은 그렇게 만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조정받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거, 뭐 저출산 관련주들 지금 뭐 세종시 지금 출산율이 원래 기대가 됐던, 왜냐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점 몇 %대 갖고 희망의 도시였는데 지금 1%가 깨졌다 그러죠. 1%가 이거 한 명이 깨졌다 그러죠. 이거 1.0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도 난리다 그러고,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 0.6%대로 0.6명대로 0.7명에서 0.6명대로 그래갖고 지금 그것도 난리다 그래갖고 지금 저출산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것도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산도 정책 수혜주고 반도체도 정책 수혜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려 놓으면 깨질 일은 없어요. 근데 강한 종목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과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종목 섞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만년 꼴등, 만년 60점, 70점 되지 않고 걔네들이 점수를 쌓아가면 80점짜리, 90점짜리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사자마자 먹고 싶으면 최소한 85점, 뭐 90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먹겠다 그러면은 70점, 75점짜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65점짜리 종목은 안 돼요. 걔네들은 밑으로 계속 꼬라박겠다라는 그런 이제 뜻에 있는 계속 땅굴 파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공개 방송에서 어제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알려드렸죠. 강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한 종목을 좀 갖고 나왔는데 잠시 뒤에 좀 공개를 할 거고요. 어쨌든 IT 섹터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고, 정책 수혜주들, 그다음에 뭐 자동차주들도 뭐 좋은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오늘은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은 사자마자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조정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공략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내일 저희는 휴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급등하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관점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함께 좀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 수은법 개정안 이슈 있으니까요. 방산주 흐름 오늘 하루 동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PSK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PSK 오늘장에서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오늘 좀 크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PSK는 PSK 홀딩스랑 이름이 똑같죠. 지주사, 자회사. PSK 홀딩스는 많이 올라갔어요. HBM 관련주를 엮이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PSK도 뭐 마찬가지겠죠. 일단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엮여 있고요. 전고점 돌파 패턴인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장에서 개인들이 잘 덤벼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혹은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돌파 패턴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따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9일 화신은 12,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0.6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2월 20일 GSE는 3,560원에 접근해 봤고요. 3.8%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월 21일 기가레인은 1,308원 말씀해 주셨고요. 무려 11.2%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월 22일 LOT 백큐은 26,600원에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한미반도체는 75,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21.7%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MK전자 13,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5.1%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과 28일 퍼스텍 3,3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2.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77.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일 저희는 하루 또 쉬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표적 종목들 다시 한번 AS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인 PSK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표 최근에 2주치를 봐서 알겠지만 3주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12월 달서부터 1월 달 지금까지 보면은 다 수익 달성이 되고 있어요. 뭐 흔들렸다가 깨졌다가 손실 났던 성우 혜택도 23% 막 수익 나고 있고 이게 왜 그래요? 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종목들마다 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뭐 퍼스텍은 뭐 심심할 때마다 뭐 3% 5% 수익 난다 그러지만 그렇게 수익 나다가 얘네들도 성우 혜택처럼 20% 수익 나는 날이 분명히 올 거고 이게 왜 그래요? 장이 좋아서 그래요. 2022년도에서는 3% 5% 수익 날 때 못 팔면 마이너스 30%를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익도 안 주고 마이너스 30% 꼬라박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근데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랬죠. 결과로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줬던 종목들 보면 손실을 10% 이상 냈었던 성호 혜택도 23%나 올라가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퍼스텍도 빠져 있다가 지금 다들 퍼스텍에서 깨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자마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수익 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표 보면 다 빨간색이죠. 화신도 아직 수익 달성은 안 됐지만 기다리면 화신도 그것도 5% 10% 수익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아차도 또 날아다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부터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짧죠. 월화수 3일 동안 드렸던 종목 AS를 할 건데요. 자, 먼저는 MK전자부터 보겠습니다. MK전자 이것도 반도체 장비 주고요. 수익 달성이 됐을 때에서 팔았으면 뭐 저는 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마 팔았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당연히 더 사면 되죠. 팔았던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사면 되는 거지만 차트가 바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절반을 갖고 있는 건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정받으면 이거는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장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서 이렇게 생겨 있는 애를 해라. 물론 얘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때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죠. 좋고 자 다음은 자 퍼스텍. 이거는 이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드렸는데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저께는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퍼스텍 지금 계속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뭐 찔끔 올라갔는데 이제 3% 달성 몇 호가 안 남았습니다. 3% 달성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방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형궁, 뭐 비궁, 그다음에 뭐 천궁, 뭐 이런 거 이제 미사일 유도 장치 이런 데 들어가고.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하여튼 엮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만 실리면 움직이겠는데 이제 수출은행법이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서 폴란드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계속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형주들은 LIG 넥슨서부터 해서 싹 다 이렇게 다 올라갔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풍산, 좀 무거운 애들은 먼저 다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이제 가벼운 애들도 올라올 차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뭐 여기 이제 정고점만 뚫으면 여기만 뚫으면 뭐 3,7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만 뚫으면 이제 3,700원, 4,000원. 근데 거래가 실리면 이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게 지금 엄청 커요. 여기는 160% 나오는데 제가 2022년도에 추천했을 때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때 당시에는 드론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움직였었을 텐데 여기 93% 지키는데 전 한 70%대 수익을 냈던 적이 있죠. 그 흐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처럼 차트는 똑같이 생겼어요. 바닥에 있고. 근데 제주반도체는 목표치가 커서 700%라는 수익이 나왔지만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다. 목표치 수익률이 제주반도체처럼 무지막지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2022년도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70%대의 수익을 드렸듯이 올해는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뭐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애들은 뭐 안 가겠어요? 다른 애들 뭐 반도체들도 뭐 50%는 다 가겠죠. 50%에서 100% 갈 텐데. 그럼 따지고 보면 얘는 70%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좋은 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바닥주들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자, 조만간 일단은 전고점 돌파가 되기를 기다려 보면서 어쨌든 지금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폴란드 수출 곧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되면 계속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관련된 방산주들 뭐 그 다음에서 또 다른 데서 또 동남아에서 사갈지, 사우디에서 사갈지, 뭐 중동에서 어디서 또 사갈지.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건 언제 추천한 거냐면 지금이 아니고요. 이전에 5월 21일이니까 2년 전인가? 이쯤도 아니고 한참 전인가 보네요. 한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이때 바닥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서는 이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0.2%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찍으면서 많이들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점을 줬다. 그리고 2022년도니까 이제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 10,000원대에서 한번 추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싸게 추천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 얘가 3위네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2위인데 이건 모르겠네. 이수페타시스하고 주성이 둘 다 강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서 추천했던 거거든요. 이때 11월 달 1년 조금 넘었고, 근데 얘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얘도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계속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게 회사도 얘가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우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1등 종목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얼굴마담의 역할을 해야 돼요. IT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얘네들은 뭐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게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을 이끌어주는 대장주들은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바닥에서 150%가 아니 150잖아. 바닥에서 10,000% 이상 갔느냐.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약간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 이게 더 많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최근에선 여러분들이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근데 회원들한테는 요날 월요일 날에 이걸 추천했습니다. 왜 월요일 날에 회원들한테 이거를 줬을까? 시장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넘어갈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거 과거에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에서는 5,0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을
3만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에서 왜 추천을 했을까? 그것은 넘어가고 반도체가 그만큼 좋아질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엄청 잘 가고 있죠. 아마 계속 갈 겁니다. 혹시나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셔도 될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600%는 2년 전, 3년 전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종목이고요. 의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기 얼굴마담이라서 죽을 수가 없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일단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도 하이닉스와 주성엔지니어링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수익률로 따지면 주성엔지니어링이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주성엔진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주성엔진이도 조단위예요. 만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예전에 저 5천 원 할 때는 몇 천억밖에 안 했는데 5천억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조단위가 됐어요.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되네요. 근데 하이닉스는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미가 없고 거기다가 지수를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급등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미국 시장 PC 지표 발표 앞두고 눈치 보기 하고 있다 그랬는데 미국 시장도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튀거나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이제 꼼짝 마라가 되는 거죠. 급락도 없지만 급등도 없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이거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아니면 방산주도 괜찮고. 자, 다음은 가온칩스. 가온칩스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일단 수익률은 178% 올라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또 갈라나 봐요.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단타로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노려는 보고 있는데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무리입니다. 괜히 신규 매수했다가 9만 원으로 빠지면 여러분들 또 놀래가지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비중만 줄여서 가져가는 것까지만 인정해드리고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폴란드 소주 소식이 뭐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기로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뉴스 나온 이후에서 옆 나라가 또 뭐 또 저 옆 나라가 그 유럽에 나라들 많잖아요. 옆 나라. 근데 그 나라들이 한 100년 동안 전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뭐 짧게는 50년 동안 전쟁 안 하고 길게는 100년 동안 전쟁 안 하다 보니까 평화의 시대 때문에 방산을 소홀히 해서 무기들이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총이 안 나가요. 뭐 탱크에다가 빗자루 꽂고 뭐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무기를 살라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한 6년 기다려라, 7년 기다려라. 가격은 덤탱이로 어마어마하게 2배를 줘도 안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은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국 방산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 써보니까 성능도 뭐 미국 미사일만큼 뭐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거기다 AS도 잘해주고 금방금방 갖다 주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수출은 분명히 나오고 있을 텐데 비밀 계약이라 여러분들 잘 모르고 저도 잘 노출이 안 돼서 저도 모르죠. 제가 그걸 알면은 제가 뭐 산업 스파이 아니면 뭐 제가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비밀 계약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나 아니면 기사나 이런 데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실적을 이제 열어보면은 좋아질 건 확실하게 나올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실적 예상치들 지금 하나하나 이제 막 까보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니 뭐니 수출 소식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막 등등 뭐 놀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물론 얘네들은 좀 먼저 미리 반응해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지만 더 놀래야 돼요. 더 놀라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고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올해 내내 쭉쭉쭉 우상향에서 방산주들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아 보이는 대형주들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방산주들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IT가 더 좋기는 하지만 IT만큼 좋은 게 방산주.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죠. LIG 넥스원 수익률은 60% 넘었지만 100%를 향해서 가는 중이고요. 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추천했고 풍산도 추천했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추천했는데 걔네들은 뭐 수익률이 막 30%가 넘지 않아서 그냥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풍산은 많이 났어요. 풍산은 나중에 이거는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 현대로템은 10월 17일 뭐 이쯤에 추천해가지고 27,400원 25.9% 수익 중에 있을 텐데 조정도 없고 강하네요. 이러다가 이거 치고 날아가면 어떡하죠? 이러다 치고 날아가면 그럼 퍼스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마저도 치고 날아가고 그래갖고 움직이면은 뭐 빅텍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빅텍 그리고 이제 대선 때쯤 되면 이제 북한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겨냥을 해서 또 뭘 또 요구를 하면서 열심히 또 그렇죠? 뭐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죠. 항상 나오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미국에 있는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내가 가서 해결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뭐 뻔하죠 뭐. 그러니까 올해는 방산주들 뭐 미사일 위협이 됐든 아니면 뭐 수출 소식이 됐든 한 번은 간단 말이에요. 한 번은 가기 때문에 한일 단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이거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한일 단조, 빅텍, 퍼스텍 등등에 있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 돈이 되면 돈이 됐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고생을 시키는 종목들이 아니게 될 겁니다. 어쨌든 대형주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LIG 넥스원, 그다음 현대로템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제 따라가게 될 거니까 그런 순환매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회원들한테는 주성엔진을 줬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한미반도체를 줬죠. 강한 종목입니다. 수급도 강하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에서 눌리는 건 당연한 거고 눌려다 또 갈 거예요. 지금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는데 신고가 패턴,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고 21.7%나 수익을 줬습니다. 큰 수익 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이미 팔았겠지만 좀 더 줄였다가 내려오면 또 사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럼 뉴스에도 나오겠죠. 한미반도체 역사적으로 10만 원 돌파. 처음 있느냐? 그럼 처음이죠, 그렇죠? 10만 역사적인 신고가니까. 그래서 9만 원이랑 10만 원이랑 또 기사에서 또 쓰는 게 또 틀릴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PSK. 자, PSK 얘도 강한 패턴입니다. 강한 패턴이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안전하다 그랬죠. 퍼스텍 같은 는 안전하지만 걔네들은 점수가 어제까지는 75점, 근데 오늘은 이제 80점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PSK는 이미 점수가 85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뚫으면 이제 90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휴일 앞두고 좀 IT주들이 강하지 않으니까 눌릴 때 사세요. 눌릴 때 사시고 지금 분차트로 봐서는 23,000원만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사도요. 이거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내려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려오면 23,000원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물려도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3,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미반도체처럼 가고 주성엔진처럼 가는 그런 이제 뭐 신고가 패턴은 여기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전고점 돌파 여기를 그러니까 최근 돌파는 했고요. 여기 작년 고점 돌파 이것도 결국은 해낼 왜냐면 PSK 홀딩스가 갔거든요. PSK 홀딩스가 얘가 이미 벌써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도 떨어질 생각 안 하고 계속 갈 생각이라 얘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PSK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PSK고요. 매수가 23,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PSK 홀딩스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힘스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1.7% 정도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15,000원 선에서 걸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새내기 줍니다. 1월 26일에 상장을 했고요. 조선 기자재나 건설 장비 부품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님이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긴 합니다. 전년 대비 285% 정도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2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을 열어놨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열었거든요. 오늘 수요일이죠. 아니,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는 닫아놨는데 오늘 열자마자 꽉 찼네요. 분명히 아침에서는 좀 자리가 좀 있었었는데 그래요. 일단은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왔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뭐지? 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비집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나중에 위험하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사이렌을 울려드릴 거예요. 노란톡방에다. 소리는 안 나죠. 당연히. 사이렌 어떻게 누르면은 막 경고등 같은 거 막 그림 같은 거 쭉 올리면 아, 도망가라는 표시구나라고 눈치채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 줄 생각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줍줍 매수, 그저께도 줍줍 매수. 그러니까 줍줍 매수하라고 그 그림이 있어요. 이모티콘. 그걸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장이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방은 지금 꽉 찼으니까 열어는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현대힘스. 자, 신규주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떨어지고 있을 때서는 계속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올라갈 때서는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은 이것도 신규 상장주. 이게 힘듦이 이거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게 반토막이 금방 나요. 이거 봐요.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죠. 여기도 떨어질 때도 이렇고. 그나마 얘는 성공한 경우예요. 왜냐면 올라왔으니까. 바닥에서 240%는 올라가고. 근데 이런 애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신규주들은 오르는 척하고 잠수 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 SDS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2014년도라 치고 여기서 상장한 이후에서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1년 내내 떨어져요. 장은 좋다 그러는데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만 잠수 타지?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신규주들이. 그리고 기억이 나질 않는데 초록뱀 아니고 키스트 아니고 하여튼 그쪽 부류의 무슨 드래곤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굴뚝 기업 있잖아요. 그 한때 그 신규 상장해가지고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많은 그 엔터주 하나 드라마 관련주 하나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인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이것도 6개월도 안 돼서 100%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한번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신규주들이 이런 특징들이 자주 나옵니다. 갈 때는 잘 가는데 떨어지게 되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 얘는 잠깐 움직였다가 힘도 못 내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거 물타기 잘못했다가 신규주가 그래서 왜 어렵냐면 물타기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납니다. 장은 좋아도 혼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2년 동안 올라간다고 쳐요. 주성현재는 100만 원 가고 하이닉스 1000만 원 가고 삼성전자 1억 가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근데 두산힘스는 1000원으로 떨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들은
강하게 움직일 때는 따라붙어도 괜찮은데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이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신규주는 그게 어려워요. 떨어지면 바닥이 없다. 그리고 남들 다 올라갈 때 혼자 떨어지고 하여튼 막 혼자서 막 그냥 따로국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 13,890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원칙이고요. 반등을 주잖아요. 아직 안 깨졌으니까 반등을 주면 어려운 종목을 하지 말고 좀 쉽게 IT로 하세요. IT 아니면 방산주 올해 계속 좋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현대로템이나 LRG덱스는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좀 잡주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애들이 또 한번 갈 거예요. 빅텍 봐봐요. 올해 한번 얘네들이 늘 가는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대선 때문에 미 대선 때문에 북한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서 늘 있는 레퍼토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확정은 아니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대선 되면은 북한이 거기서 뭘 또 요구를 하면서 자꾸 막 위협을 만들어요. 뭐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만들었으니까 뭐 미국에다가 뭐 미사일을 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한번 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임스나 뭐 이런 걸로 고생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방산주들 실적으로 보나 아마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 이슈가 나오거나 그럴 때서 차트가 좋으니까 차라리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올해 차라리 한 방을 노리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는 저는 퍼스텍이 안전해 보여요. 종목 교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 들어와 있어서 이 종목도 함께 볼게요. 0.8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7,0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기준으로 1.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LB세미콘도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0.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이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어제 공개 방송도 안 보시고 그리고 이틀 전, 3일 전에 이 아침 방송도 안 보신 분 같아요. 제가 3일 전에 이틀 전, 3일 전 저녁 방송에도 상담했고 여기서도 상담을 하고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 3일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얘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글렀다. 얘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떨어지죠? 이거 떨어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 차트 볼게요. 여기서 이날 올라가는 날 봤더니 제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수급을 체크를 했어요. 봤더니 외국인들이 싹 다 팔았더라고요. 봐봐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싹 다 팔았길래 아, 요거는 한번 흔들고 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상담 올 때마다 얘는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빠질 겁니다. 다시 이 밑으로, 이 밑쪽으로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사셨나? 근데 내려오고 나서 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어제 공개 방송에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는데 약한 종목은 2달 뒤에 갈 거 생각하고 사야 돼요. 그럼 2달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달 동안 만약에 6,000원까지 떨어질 거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서 2달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PSK로 지금 매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걸로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약한 종목 원하면 최소한 저점을 깨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지지하고 있는 애들이 낫고요. 차라리 빅텍 같은 애들이 나온 거고 약한 종목에서 머리를 두고 있는 애들은. 근데 반도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도체에서 반도체로 교체할 거면 PSK로 오늘 얘기 드렸던. 그래서 이따 가격이 이제 일로 들어오면은요. 약한 종목으로 이렇게 얘는 뭐 2달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다시 물론 이 7,000원의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5% 먹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PSK로 들어가게 되면 주성엔지니어처럼 한 방에 10% 15% 올라갈 텐데 강한 걸로 하세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 PSK로 일단 교체를 하는 게 이게 먼저입니다. 강한 쪽으로 하시는 게 먼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라가고 정 살 게 없다. 정 살 게 없을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약한 쪽에서 지금 테스도 양봉 나오고 반등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고 반등 주고 올라가고 있는 애들 약한 애들 고르려면 근데 얘도 점수 70점밖에 안 돼요. 70점 뭐 80점만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굳이 LB세미콘은 점수로 따지게 되면 지금 65점, 70점, 65점 그러니까 점수가 좀
미달되는 종목인데 좀 더 점수가 좋은 종목, 물론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좋아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장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을 열심히 봤으면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귀를 뚫어드리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봤다면 이걸 선택하지 않았고 PSK 꼭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찾아서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하세요. 그게 수익 나기가 지금 장은 용이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지금 시각 기준으로 1.0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3,2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23,000원이라는 점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시장 흐름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다행히 약보합 수준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상대로 시장은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근데 일부 종목들은 강한데 그것도 뭐 폭락이 많이 나오는 흐름도 아니고 그냥 조용조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용조용하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해외 시장 눈치 보면서 일단은 주말 지나고 나서 3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면 또 3월에 되는 또 종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정부로 뭔가 뭐 세제 혜택, 뭐 방산주 어제 기사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시설 투자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계속 뭐 반도체나 뭐 방산주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나 계속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트는 괜찮아 보이고 수급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편안하고 좀 좋아요. 물론 그 이후에서 갑자기 또 해운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뭐 물류 사태가 터질 수도 있고 무슨 호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집중하면 되겠지만 늘 항상 계속 365일 맨날 나오는 이슈들, 그러니까 미 대선과 결부시켜서 보다 보면 IT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었던 뭐 방산 쪽, 결국 이제 미사일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올해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조용히 움직일 때에서는 묻어갈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애들에서, 그러니까 IT는 무조건 대마불사라고 보시는 거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전하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조정은 그렇게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 저는 3월 4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바닥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PSK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실전 매매 정수를 진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대에 여러분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작진이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전 매매 정수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